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는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떤 주요 인사의 말에 핵심 노하우가 전략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지 우선 첫 번째 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자 이 인물 때문입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의 측근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DP 한 70% 그냥 수출은 70%지만 이제 다른 것까지 다 감안하면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준 것도 사실은 트럼프 일기, 그다음 바이든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을 갖다 이제 억제하고 이제 규제를 하면서 반사적으로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이렇게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러니까 비서실장 누구를 임명했고, 그다음에 상무부 장관 누구를 임명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월가의 금융,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제 재무부 장관인데, 네. 재무부 장관의 이제 베센트라는 이제 그 펀드 투자자로서 성공한 분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아니까 채권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우려했던 일들이 일부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안도로 지명을 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가 지명된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심을 했다라는 건데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이제 관세도 많이 때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유세 기간에 그리고 지난번 일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내걸었던 화두가 뭐냐면은 이제 관세거든요. 관세를 때려서 사실은 미국의 세수를 확보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익도 취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관세를 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에 있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을 한다. 인플레이션 재발을 하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만약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4.3%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증권의 주식시장에 좀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4.3을 넘어서 4.5까지 막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베센트가 채권과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관세를 많이 때리면은 그러면 시장에 좀 안 좋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측근으로서 이제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베센트가 그 유세 기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는 하나의 협상력 무기지 실제로 때리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 멘트를 알고 있는 월가에서는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런 베센트의 지향점을 알고 있는 베센트를 갖다가 임명했다는 것은 트럼프 역시 베센트를 임명하면서 트럼프 자신은 얼마 전에도 멕시코에 25%, 캐나다 20%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베센트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수도에 그런 말이 있죠. 짓는 게 무섭지 않다. 그래서 네. 베센트가 지명됐을 때도 짓는 관세는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가 실현돼야 되는데 그걸 관세를 갖다 실현할 때 베센트가 옆에서 조언하면서 예상보다는 그런 세율이 높아지지 않고 예상보다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좀 월가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라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협상 도구의 하나의 잣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만 잘 들으면 이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럼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는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기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사실은 북미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한 블록으로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이제 대통령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난리 났죠. 멕시코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는 생산기지.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멕시코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멕시코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멕시코에 지금 공장을 갖고 그 무관세로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면 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난 모르겠고 멕시코에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해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야, 니네 멕시코 너네가 너무 많은 불법 이민자가 체류자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안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좋고 야, 그거 네 단속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멕시코가 바로 우리 단속 열심히 할게. 그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가 없는 일이 됐어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은 사실은 뭔가를 딱 선언을 하고 되게 귀에 딱 박히는 날카로운 멘트를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센토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세기간에 야 관세를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각국 간에 우리가 유리한 미국의 자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무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관세를 때리면 경제 안전이 다 하는데 그 관세를 때리겠니? 이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의 사례나 일기 정부 시 멕시코 사례나 베센토 임명이 그러면은 일기 때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재현되나 보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안도했던 그런 어떤 해석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인물의 특성을 알면 대체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그 반도체 칩스법 이런 부분과 칩스법 무효화와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칩스 법안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칩스 법안 자체를 바이든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제정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현실화된 거는 바이든 정부 때 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웨이퍼 칩을 딱 들고 나오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가 전략 자산이고 외국에 있는 공장을 자국의 본토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 많은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칩스 법안도 바이든이 만든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칩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만든 칩스 법안을 지금 사실 유세기한에도 그렇고 한 이틀 전에 그 강요로 내정된 분이 야 니네 왜 바이든 니네 왜 칩스 법안 그 통해서 왜 보조금 빨리 주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 법안을 자기가 만들었다면 자기가 만든 칩스 법안에 대해 애정이 있고 칩스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어떤 캐릭터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 안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제로 칩스 법안이 무효하거나 그다음에 야 칩스 법안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냐면 유세 시간에 칩스 법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건 나쁜 거래야. 돈을 왜 주니? 난 돈 주지 않고도 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본토로 짓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대만에 중국에 한국에 관세를 때려가지고 자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네? 야 우리가 그 거액에 뭐 수십조를 줘야 되거든요. 수십조를 줘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야 수십조 없이도 관세를 때리면 자발적으로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것 같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자기가 뭔가 선언할지라도 실제로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주 섬세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자신이 칩스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칩스 법안이 나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관세를 무기로 해서 미국 내에서 뭐든 만들고 팔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긴 한 이슈이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일정 부분 있잖아요, 지분이. 예, 투자한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바입니다,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삼성도 하이닉스도 공장을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뭐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개적으로 이제 확인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 사내 어떤 극비 상황이 또 확인은 안 하는데 결국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추정으로는 하이닉스 D램의 40%가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에 준해서 생산할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 관세를 안 떼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관세가 붙은 물량이 중국을 네. 떠나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타당한 어떤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전한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택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흥에도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용인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량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조절하는지가 또 중요한 이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중국 제재로 혹시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리가 있으려나요? 네, 네. 그렇죠. 그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인데 그 범용 드램, 그러니까 HBM3로 대변되는 고부가 가치의 그 아주 그 장사가 마진이 많이 남는 그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HBM3가 등장하기 전에 때 우리가 다뤘던 모든 드램을 범용 드램이라고 봤을 때 범용 드램은 사실은 기존까지 세계 3강이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1, 2, 3등이었습니다. 그 3개 회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한 95%, 거의 99%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국 반도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창신 반도체, 영어로 CXMT인데 창신 반도체가 작년에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올해는 한 10%, 내년에는 1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 최첨단 장비의 반입을 금지시켰어요. 심지어 미국 기업이 아닌 네덜란드 ASML에도 야, 니네 그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니네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ASML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네덜란드 총리를 불러다 해달라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이유로 좀 협조를 구하는데 너네 네덜란드 우리 우방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을 상대로 중국에다 그 장비의 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CXMT가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구형 장비를 갖고 이익이 안 나는데 만드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는데 왜 회사가 만드냐 제품을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보죠. 근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중국 당국이 CXMT를 비롯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XMT는 적자가 아니에요. 조금만 이윤이 남아도 이거는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트럼프 효과가 없어도 트럼프 요인이 없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범용 디램의 가격이 보합 내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관세를 때려가지고 CXMT의 반도체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다가 우방에다가 야, 중국 반도체 쓰면 보안에 취약해. 그 문제 있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야, 좀 잘하자. 이렇게 그 중국 반도체에 들어온 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CXMT의 시장 점유율이 꺾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HBM3를 아직은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만 남았는데 범용 반도체를 아까 말씀 CXMT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큰 위기거든요. 이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랑 외교로 CXMT가 많이 꺾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큰 어떤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이 그 현지 시간 27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그 대중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수출 규제에서 좀 제외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으니까 보도 있는 그대로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역시 미국 조야가 다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압박한다는 것이 일치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했으니까 반대당이었던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이제 폐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갖고 있던 유일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그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다 지속적으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CXMT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생각만큼 안 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취임하면 내년 1월 19일 날 취임합니다. 우리 시간 1월 20일이 되는데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걸 몰라도 야 내가 중국을 챙겨줘야지. 이거는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설령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관세를 때려버리고 중국 반도체의 그 미국산 그 수입 허가를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CXMT가 내년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때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 좀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음 정권을 물러주고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2달 안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 창신, 이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뭐 규제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또 있겠네요. 반사기기. 예. 그러니까 이제 HBM3에 이제 이게 참 이게 좋은 거를 갖다 비싸게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이점인데 뭐냐면은 관세를 때려도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관세를 갖다가 그대로 엔비디아에 전가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 관세 때린 거를 그대로 고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에다가 전가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알잖아. 아 정보에는 거 어떡하겠니? 그러면 이제 그 빅테크들 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야 엔비디아 그렇지 않아도 비싸게 파는데 그 엔비디아의 그 H100, B100, H100은 3만 달러, B100은 4만 달러 이상합니다. 이걸 갖다가 비싸게 파는 반도체 하나가 3만 달러 말이 됩니까? 네. 그래도 사요. 왜냐면 거기밖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 독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설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관세를 때려도 이런 먹이사슬 관점에서는 독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판매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자가 스캇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중국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들도 챙겨드렸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투자수철 말말말 조어진 탁기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